신랑한 영혼들의 명복을 빌고 큰 슬픔에 잠긴 유가족분들에게 거듭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에 화재 참사가 일어난 지 나흘 만에 또 수원 광교 건설 현장에서 또 화재로 노동자 한 분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세월호 사건도 제천 참사도 생명과 안전에 대해 우리나라가 확실한 예방 시스템과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면 소중한 인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직도 후진적인 우리의 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정부가 해결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후진적인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일이고, 이런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을 버리고 우리 시스템의 개혁과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세월호, 또 제천의 화재 참사, 포항 지진 등 재난과 참사가 터지면 정치권이 말로만 떠들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시스템은 조금도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도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참사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철저하게 묻고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에 착수할 특별 기구를 만들어서 원인을 규명하고 또 제도와 시스템의 개혁 방안까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국회도 당장 상임위와 본회의를 열어서 불법 주차나 소방 점검 등 관련 법률의 개정에 착수하고 우리 국회가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국회 내에 특별 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미국의 매티스 국방장관이 한반도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22일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2379호를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ICBM 도발을 할 경우 북한에 대한 석유 수출을 추가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소위 트리거 조항이라는 것을 넣어 나왔습니다. 이 트리거 조항은 앞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에 원유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여기 결의안에 넣어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김정은은 대담하고 통 큰 작전들을 더욱 과감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떠들고 있고, 북한의 외무성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전쟁 행위라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외신에 따르면 추가 도발의 징후가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는 김정은의 발언이 추가 도발과 관계없는 듯하다, 이렇게 안이하게 이야기하고 한미연합훈련의 연기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 안보의 결정적인 시간에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국가 안보의 위중함을 모르고 있다면 무능하기 짝이 없는 거고, 알고도 이런 식으로 축소하고 외면하는 식이라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저히 맡길 수 없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정부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계올림픽 때문에 국가 안보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지금 이 위중한 시기에 국가 안보에 있어서는 한치로 흔들림이 없이 대응해주고
대미 외교에 적극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예, 저도 오늘 안보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일이긴 한데요. 최근에 제가 내용을 확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북한 도발에 면죄부를 주고 싶은 것인가? 일주일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NBC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터뷰어가 북한이 이번 평창 올림픽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하니까 문 대통령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뭐 이건 좋습니다. 그런데 과거 88 서울 올림픽 그리고 월드컵 이럴 때도 북한의 존재로 인해서 불안하거나 안전에 침해가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반복을 합니다. 북한의 존재로 인해서 불안하거나 안전에 침해가 있었던 적이 없다. 88 서울 올림픽과 월드컵 때도 없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근데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88 서울 올림픽 전에는 87년 11월 2일에 북한이 칼리를 폭파시켰고 우리 무고한 115명의 국민이 쓰러져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김현희, 아직까지도 살아 생존해 있는 김현희 공작원이 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88 서울 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서 테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2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한일 월드컵 당시에 한국이 터키와 3, 4위전을 하던 바로 그날에 북한의 대형 경비정 한 척과 중형 경비정 한 척이 NLL을 침범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만 이상하다고 느낀 게 아니라 당시 MBC 인터뷰어도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하지만 인터뷰 질문입니다. 하지만 2002년 월드컵도 마찬가지고 88 서울 올림픽도 그렇고 북한이 방해 공작을 펼쳐서 국제사회의 두려움을 전파하려고 했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다시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며 또다시 사실을 지금 숨기고 있습니다. 인터뷰어가 분명히 팩트를 짚어서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북한이 이번 평창 올림픽 때 저도 군사 도발을 안 했으면 좋겠고 평창 올림픽이 평화적으로 치러졌으면 좋겠고 심지어 북한이 참가하는 평창 올림픽이 되기를 희망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바람입니다. 그럴수록 과거의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확인하고 그런 도발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게 대통령의 책무인데 대통령이 과거 북한이 대형 체육행사, 국제적인 체육행사에 했던 도발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은 과연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북한이 안 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물론 88 올림픽 당시 칼기 폭파는 북한이 한 게 아니라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이 당시 일주 전에 미국 MBC와 인터뷰했던 본인의 이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국민들에게 북한의 도발이 없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도발의 목적이 월드컵이나 당시 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인지 명확히 답변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제가 한 2번인가 3번 북핵 대피훈련 해야 된다. 미국도 하고 일본도 하고 중국도 한다. 근데 왜 우리나라가 안 하느냐 하니까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 북핵 대피훈련하면 오히려 위험을 조장하기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하는 정말 황당한 답변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왜 이 정부는 탄저균 백신을 도입해서 탄저균 위험을 조장하는지 제가 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탄저균 백신을 도입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고 또 청와대가 인정함으로써 국민들에게는 정말 이 땅에 탄저균 전쟁이라는 게 아니냐, 화생방전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ICBM의 탄저균을
장착해서 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안들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탄저균을 도입한 것도 대통령과 청와대 직원을 위해서 조금만 도입합니다. 아니 그 말은 이 정권이 위험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국민들 살리는 북핵 대피훈련, 화생방 대피훈련 안 하고 자기 정권 핵심 살리는 이런 준비만 하느냐, 왜 국민 살릴 준비는 안 하느냐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 정권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 준비해야 한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살릴 준비를 안 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유기입니다. 대통령의 제1 임무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북핵 대피훈련 못한다는 것, 화생방 대피훈련 못한다는 것 즉각 처리하고 이 정부는 지금까지 못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제가 발표할 거 전에 하태경 최고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하나의 추가가 있습니다. 아시안 게임 전에도 했습니다. 제 지인이 그때 사망했기 때문에 또렷이 기억하는데 86년 아시안 게임 전에 86년 9월 14일 아시안 게임 시작 6일 전에 폭탄 테러 했었죠. 그 다음 그 이후로 공항에 쓰레기통이 투명 비닐로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5명 사망했고 3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아시안 게임, 올림픽, 월드컵 모두 도발을 했습니다. 네, 그 말씀 그만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 폭행당한 기자에 관한 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도중 취재기자가 중국 경호원들에게 폭행당한 지 12일째인데 아무런 보도가 없습니다. 이번 방중은 한마디로 구력 외교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저는 그중 최악의 사건이 기자 폭행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이 취한 여러 조치들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분노, 모멸감은 세상 언급하지 않아도 온 국민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중국 방문은 국민적 불만을 해소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불을 지르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국빈 방문이라고 하면서 중국 측 고위 인사 없이 식사를 한 것이 10번 중 8번이고 베이징 대학에서는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라는 어처구니 없는 사대주의적 생각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국의 젊은 대학생들에게 강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중국 방문 중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기자 폭행이라는 외교적으로 매우 심각한 굴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얼마나 다쳤는지에 대한 보도가 없습니다. 아예 항구령을 내린 건지 모두들 쉬쉬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정부나 언론이 조용합니다. 제가 국회의원 하기 전에 오랫동안 의사였는데 의학적 상식만으로 판단해도 이것은 심한 중상입니다. 실명까지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해 보입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눈이 심하게 부어있고 눈에서 출혈이 있었고 치아가 부러졌고 얼굴 뼈가 골절되었고 구토와 어지러움 증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종합해서 추측해보면 안구가 올라앉아있는 얼굴뼈가 골절된 건데 그렇다면 안구와 시신경이 그 위에 앉아있었을 거고 심한 손상을 입었을 거인데 그러니까 실명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공식 발표가 없습니다. 이런 중대한 외교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에 조사를 요구하였거나 항의를 했거나 사과를 받았다는 보도도 없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수행하는 미국 기자가 우리나라 경호원으로부터 이러한 폭행, 아니 아주 경미한 폭행이라도 당했다면 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수행기자가 폭행을 당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사태가 어떠할지는 국민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유일한 항해는 우리나라에서가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 나왔습니다. 국제언론인협회 IPI가 중국 정부에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것이 항의의 전부입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경악스러운 점은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 실세라는 인사가
기자 얼굴을 중국 경호원의 구두발이 무자비하게 가격하는 장면을 힐끗 쳐다보면서 슬그머니 뒤에서 피하는 듯한 장면입니다. 이 역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국민을 보호하지는 못하는 걸 넘어서 이와 같은 외교적 무례와 모욕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기만 하는 이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정권은 이게 나라냐 하면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거 사건을 보면서 정말 이게 나라냐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JS를 통해 북한을 탈출한 병사는 온갖 병명과 수술 장면까지 온 세계, 온 국민에게 즉시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대통령을 취재하는 기자가 중국 경호원으로부터 이런 심한 중상을 입었는데 입도 뻥끗 못하는 정부를 보면서 이게 나라냐라는 의문이 듭니다. 자기 국민 하나 보호해주지 못하고 국민을 모멸감에 치가 떨리게 하는 이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큰 걱정입니다. 이제라도 늦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중국 정부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가해자 처벌, 피해 보상, 재발 방지, 그리고 정부 차원의 사과를 당당히 요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내대표 선임 이후 첫 번째 회의 발언입니다. 여러 가지 앞서 당대표님과 최고위원님 발언 내용에 보면 정부의 외교 안보 문제로 인해서 민생 정치가 실종된 상황입니다. 어제 우리 바른정당의 이준민 대표님과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명동에서 구세군 자선냄비 봉사를 함께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연말에 외롭고 소외되어 있는 우리 많은 국민들에게 다소나마 그 힘이 되고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주신 그 정성이 큰 사랑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최근 잇따라 일어나는 화재 사건 그리고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는 인재로 인한 사고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8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 탓만 할 것입니까?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정치권의 반응도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희생을 두고 대충 덮고 넘어가거나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여 든다면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서 시스템과 문화를 바꾸는 일입니다. 이것이 국회가 진정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민들께 숨기는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양치기 소년이 되어가면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최근 두 가지 의혹에 대해서 진실을 이야기해 주기 바랍니다. 청와대 탄저균 백신 구입과 증폭되는 임종석 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 의혹입니다. 앞서 하태경 최고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와대 경호처가 식약처를 통해서 탄저균 백신을 도입했습니다. 백신 도입과 관련해서 청와대 해명이 오히려 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전 정부에서 예산 편성이 된 것을 이번에 구입한 것이며 또 테러 대응 요원 국민 치료용 1000명분도 도입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북핵 실험과 생화학무기 도발과 관련해서 정부가 나서 위험을 조장하는 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면 대피훈련조차 기피했습니다. 청와대가 식약처에 요청한 탄저 백신 공문을 보면 탄저 테러 시 VIP 및 근무자 치료용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탄저 백신을 수입한 적이 없는데도 국민 치료용 1000명분의 도입은 언제 어떻게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는 탄저 백신 구입 배경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고 청와대만을 위한 백신 구입 말고 국민을 위한 국민 보호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임종석 실장 방문과 관련해서 지난 12월 19일 임 실장이